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실랭 가이드 방구석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은혜 해설위원, 게스트에 굉장히 엄청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바로 김정은 선수입니다. 되게 신난 것 같아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방구석 토크에 이렇게 지난번에 대여가 지난번 이경원 선수도 그렇고 또 이 김정은 선수까지 저희가 원래 그 좀 약간 노장 선수라고 하나요? 이런 선수를 초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젊은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연봉이 높은 선수들 네. 우리가 섭외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뭐 3억 이렇게 받으면 저희도 어떻게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한 달에 3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 선수.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채널 뭐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네.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채널? 사실 몰랐죠. 네. 여기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어떤 컨셉인지 보고 빨리빨리 보고 우리 빨리빨리 열심히 보고.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아직 모르네요. 그나저나 저희가 저희 채널에 이렇게 이렇게 큰 선물을 사. 정말 엄청난 선물을 샀습니다. 바로 아주 커, 제일 커. 바로 깨끗한 나라. 네, 이게 홍 광고는 아니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또 먹을 게 아니라 휴지를 사오셔가지고. 네.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거를 사온. 네, 그러니까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휴지가 진짜 떨어져가지고 내가 잠깐만에 더 좋은 거 담아놨는데 사오려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스케줄이 급하게 잡혀 네. 친구 좀. 이것도 저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아니야.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나요? 뭐 다 이제 이적하면서 일단은 지금 하나은행이 지금 운동 중이어서 근데 저는 감독님한테 이제 2주 시간을 더 받아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FA 기간 때 사실 막 어떤 것도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2주일 동안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운동도 조금씩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원큐로 이적했기 때문에 휴가 기간이 조금 짧아졌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휴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에 들어가면 바로 운동을 하게 되나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몸 상태 때문에 바로 이제 훈련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 그래도 재활하는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쨌든 하나원큐 이제 신세계 쿨캣이죠. 네, 원래 있었던 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김정은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을 한 이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긴장되죠? 아 왜? 이거 그냥 막 하는 거야. 좀 KBSN에서 하는 중계 인터뷰도 그렇게 잘하면서 뭐 카메라만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이거 뭐 핸드폰이랑 뭐 이런 거 놓고 하잖아요. 네. 편하게. 사실 뭐 요번이 저는 마지막 시즌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뛰었었어요. 그냥 뭐 한 2, 3년 전부터 사실은 은퇴를 조금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반쯤에 됐을 때 시즌 중반에 그 마음이 되게 확고해졌어요. 그냥 이쯤 되면 올해 딱 우승을 하고 멋있게 은퇴를 하는 것도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딱 어떻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마지막 우승이 됐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좋은 후배들 덕에 또 이제 좋은 그런 우승 커리어를 또 더 쌓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승할 당시에 저희가 사실 저희 컨텐츠 썸네일에도 좀 썼지만 그 위성호 감독님 우승 세레머니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누구 이거 날리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이때 직접 글러브를 사셨던 건가요? 사실 저희가 그 정규 시즌 때 이제 어쨌든 그 물총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챔프전 갔을 때는 좀 색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선수들끼리 조금 냈는데 저는 이제 언니는 글러브를 끼겠다. 원래 처음에 이제 뭐 다 각자 이제 물총을 뭐 사기로 했고 근데 막 애들이 갑자기 막 고압총 있잖아요. 뭐 자기들은 이거를 산다 막 단톡방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언니는 꼭 권투를 끼고 나는 꼭 그걸 해야 되겠어. 그래서 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또 되게 좀 나름 이슈가 돼서 되게 좀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우산도 있었고 물총도 있었고 어떤 선수는 막 고글도 끼고 나와가지고 막 엄청 화려하게 준비했는데 결국 원샷은 김정은 선수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감독님이 약간 이런 표정이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여기서 나 때릴 거 다 때리고 이적하겠다. 약간 이렇게 마지막 어떤 그 세레머니로 구타를 하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큰 그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뭐 언니도 좀 아시다시피 뭐 이제 딱 우승하고 나면은 그동안 이제 6개월 동안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그 우승을 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그런 미움을 쌓고 쌓았다. 아 내가 우승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아까 전에 그 은퇴를 조금 생각했었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우승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이 경기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약간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이제 또 원 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3차전에는 그래도 좀 나름 밥값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네,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경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더 그렇게 좀 절실하게 뛰었던 것 같고 더 이렇게 뭐랄까 좋게 이제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3점 슛 연속 5개. 그러니까, 아니.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 그러니까요. 근데 은퇴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만큼 잘했기 때문에 만약 그때 은퇴를 했었으면 너무 후회를 했을 것 같고 또 이적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진짜 되게 듣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원래 막 긴장은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적하고 나서 이게 첫 인터뷰예요. 영광이다. 그래서 막 보고 있나? 다른 여자 농구 컨텐츠 보고 있나? 그래서 뭐 이적하게 된 좀 배경이라든지 뭐 다시 얘기할게요. 네. 네, 기침 소리 나시는 또 친구분이 한 분이 네네. 계셔가지고 갑자기 여기 웬 너구리가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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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시즌 중엔 이제 진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되게 마음먹었던 이유 중 하나가 몸이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진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에 앉아서 후배 선수들이 이렇게 뛰는 걸 봤을 때 사실 언니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은행의 운동량도 진짜 많고 굳이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경기가 아니면 안 뛰어도 사실 이길 멤버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애들의 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뛰는 시간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몇 번 인터뷰 얘기를 했는데 그 희종 오빠의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딱 또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또 되게 감각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우승하니까 또 이렇게 또 플레이도 좋았고 이게 또 약간 그런 좀 뭐랄까 좀 갈등이 있었던 찰나에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여러 구단에서 이제 딱 오퍼가 왔을 때 되게 많이 감사하면서도 되게 좀 힘들었죠.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땐 우리은행에서 이젠 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저로 인해서 또 있게 되면은 또 누군가는 연봉을 또 감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저런 걸 막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어쨌든 이제 우리은행은 내가 없어도 꼭 어쨌든 이길 팀이고 이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원큐랑 이제 신한은행에서 사실 고민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신한은 아무래도 저기 저 너구리가 있어서 왜냐면 막 서로 되게 야 우리 진짜 좀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참 그게 닿을 듯 안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냥 뭔가 그 하나은행이 제 친정팀이라 그런지 난 조금 더 와닿는 게 자꾸 이제 뭔가 그렇게 마음이 되게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좀 그런 후배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말에 어떻게 의미를 또 부여한다면 기회를 주고 싶지만 또 내 몸이 된다면 또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떤 욕심도 있잖아요. 물론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또 앞으로의 좀 조금 더 세우면 더 좋은 WKBL의 역사의 기록들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을 쉽게 내려놓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발목 수술을 하고 되게 많이 좀 내려놨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몸이 워낙 막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그 후배들한테 되게 좀 미안한 거예요. 감독 코치님은 진짜 많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 애들은 저렇게 죽기 살기로 뛰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미안함을 많이 느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사실 제가 없어도 진짜 이겨요. 이거는 진짜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은행은 뭐 위 감독님도 그렇고 전 코치님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제 빠지면 그 공백을 또 어떻게든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또 우리은행도 너무 나이 든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냥 지금이 딱 나오는 게 적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팬분들은 사실 김정은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팬분들은 아직도 좀 더 잘할 수 있다. 왜? 챔피언 결정전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선수의 이적이 엄청난 또 센세이션,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원큐 팬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좀 저희가 좀 네. 이따가 조금 더 가볍게 하겠고. 네. 지금 이제 너무 막 김정은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분위기를 좀 약간 바꿔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참 선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네. 이 방구석 토크에서는 항상 선수를 파헤치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한번 히스토리를 쫙 읊으면서 네. 추억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김정은입니다. 본명은 김정은이고요. 수영님하고 이름이 같은. 네. 1987년 9월 7일 올해 나이 37살입니다. 맞나요? 물어보세요. 맞나요? 아니죠. 이것도 저 너구리 친구가 친구가 네, 얘기했죠. 너무 쓸데없는 TMI였는데 유급을 해서. 네. 그냥 37살로 해주세요. 그냥 37살로 하겠습니다. 키 180에 몸무게 68kg. 몸무게 68kg 맞나요? 말도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가 68kg처럼 보이나요? 아니 근데 더 그게 나간다? 더 나가죠. 아 그래요? 진짜? 네. 오. 사람들이 되게 마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말했어요. 네. 근데 확실히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있다. 나요. 힘이 이렇게 앞뒤가 넓으면 힘이 있는 몸이잖아. 약간 앞뒤가 넓네요. 저는 이 옆으로 넓거든요. 앞뒤는 네. 아닌데. 네. 오 좋다. 그렇군요. 네,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온양 동신초등학교, 그리고 온양 여자중학교, 온양 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2006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광주 신세계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추억의 이름이에요. 네, 광주 신세계.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물어봤어요. 신세계가 광주에 있었어?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세계 그래서 풀캣이었죠. 네. 풀캣 그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운동신경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청양에서 태어났잖아요. 맞죠? 청양. 고추 나오는 고추 나오는 청양. 청양. 와, 되게 많이 알아보셨다. 거기 이제 그 고향에 또 방문해가지고 우승 세레머니를 거기 맞아요. 고향 어르신들과 네. 사진 찍은 걸 네. 찾아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배구 안 했는데? 배구 안 했나요? 어떤 걸 보신 거지? 그러면 잘못했어. 네, 그 기사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운동신경이 좀 남달랐고 농구를 어떻게 접하게 됐나요 처음에? 사실 그 청양이라는 데를 너무 촌이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니 혹시 칠갑산 아세요? 노래 그 있잖아요. 노래 있죠. 노래. 네, 거기가 있는 네.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쵸,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이제 되게 시골 학교예요. 반도 그때 당시에 2반밖에 없었어요. 야, 네. 그때 당시에. 네, 작게 무슨 클럽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까 농구 한번 해볼래 해서 그냥 클럽 활동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무슨 도대회를 나간대요. 근데 그때 이제 온양으로 이제 시합을 갔는데 이제 걔네들은 진짜 엘리트로 하던 애들이었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52대 2였나 그렇게 졌어요. 근데 그 한 골이 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은사님이 알아보시고 제 손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보여드렸더니 농구할 생각 없냐 이래서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랬는데 이제 그때 그 온양에서 청양까지 거리가 그래도 꽤 됐는데 매일을 오셨어요. 저희 할머님한테 진짜요? 네, 이 아이는 무조건 농구를 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할머님이 저를 되게 아끼셔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거의 뭐 한 달 내내 그렇게 구애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이제 허락을 해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겨울방학 때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합숙 생활을 시작한 거죠. 약간 무림고수 같은 느낌이네요. 자, 손 한번 볼까? 네. 네, 손을 보셨어요. 네. 그렇지. 키가 많이 클지 안 클지 네. 판단할 때 어릴 때 손이랑 발을 맞아요. 가장 마디를 좀 보나 보죠? 네. 이 길이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때 좀 작은 편이었어요. 작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또 키가 그렇게 컸군요. 그러니까 클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 봐요. 그죠, 네. 이 얘기를 저희가 좀 하다 보면 이경원 선수가 당시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이상한 너무 좋다. 이경원 선수가 그 당시 초등학교 대회에 나왔을 때 어떤 선수가 나와서 백보드에 공을 세게 던지더라. 잘하지는 못했다. 저 얘기 제가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진 못했으나 네. 굉장히 힘이 좋은 선수가 하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부터도 이 힘이 굉장히 좋았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에 이제 온양으로 딱 전학을 갔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맨날 그 사이드에서 골밑슛하고 그냥 레이업 맨날 왼쪽 레이업하고 오른쪽 레이업하고 그런 것만 하다 그냥 맨날 이거 스코어북 쓰고 주전자 김정은도 스코어 때가 있었어. 주전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 너구리 친구 진짜 천재였어요. 그래서 와, 쟤 진짜 잘한다. 저는 그리고 서울을 처음 올라와 봤는데 시합 때문에 와, 쟤 너무 잘한다. 막 되게 막 제가 동경했어요. 오, 진짜 너무 잘한다. 막 이랬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되게 좀 약간 얼뛰고 약간 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약간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는 조금은 상반된 주전자도 하고 스코어보드도 좋고 레이업 좀 하고 약간 이러면서 연습을 뭐 같이 끼고 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그래도 그 은사님이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쵸. 그 멀리까지 그러니까. 와서 또 산다를 구애를 하고 스카웃을 또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정말 엄청난 이제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1라운드 1순위가 된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아주 군침을 흘린 그런 제목으로 성장을 했는데 2003년 고1 시절 종별 선수권 대회 온양여고의 우승을 이끌고 그때 고1 때 온양여고의 우승을 이끄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1인데 입학하자마자. 그쵸. 고2 때 또 협회장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또 고3 때 취계연맹전 우승 결승전에서 31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MVP가 돼요. 엄청난 또 한국 청소년 여자농구를 13년 만에 세계대회에 진출시킨 장본인 엄청난 이 기록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면서 당연하게 1라운드 1순위로 입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저기 너구리가 입단을 하게 됩니다. 데뷔 첫 해 20경기를 뛰면서 평균 35분을 뛰었고 14.55점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해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35분을 뛰었어요. 35분을 뛰면서 11점을 기록했는데 11점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11점 기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WKBL을 쭉 보면서 저희 신인 선수들 중에 아예 1년차 하나원큐의 그 친구 누구죠? 가드? 박진영 선수. 박진영, 고서연. 고서연 그런 친구들. 키아나 스미스 선수 정도에 되는 건데. 키아나 스미스 선수. 키아나 스미스 선수 평균 득점 몇 점이죠? 알 수 없죠? 모르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신인 선수로서 쉽지 않은 그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저는 기억나요. 왜냐면 포지션상 매치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선수 때 약간 그런 약간 본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이 아니면 그래 너 잘한다 이러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은퇴하고도 언니 뭐 동생 이렇게 지내는데 이때 당시에 김정은이 나에게 약간 나와 같은 포지션이야.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적을 두는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 어떤가요? 그냥 감이에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어쨌든 거의 박지수 선수의 등장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대단했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그 본인의 어떤 실력에 좀 자신이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막 크게 난 뭐 잃을 게 없어. 뭐 어차피 저 언니들이랑 해서 뭐 못해도 나는 뭐 본전 뭐 욕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나이가 되게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는 한 1, 2, 3년 차 때까지는 진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김정은 선수도 거침없었고 플레이에서도 남 눈치 절대 안 받고 그러니까 눈치 없는 걸로 유명했잖아. 그때 당시에 이게 약간 신세계라는 팀이 그때 당시 약간 맞아요. 업다운이 좀 심했던 팀이었었는데 정말 그 언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들 눈치 절대 안 보고 어떤 공격에서만큼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예전에 그 약간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막 김정은 선수가 약간 머리가 짧은데 막 우와 휘날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김정은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별명 김군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그 KBSN 하이볼 알죠? 거기서 이제 신지현 선수 나오다가 김정은 선수가 그 계보를 잇는 첫 번째 주자였었는데 와 진짜 점프가 막 이만큼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요. 내가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선수들의 슈터점이 한 이 정도 되면 제가 평균 신장이 조금 제 포지션상 컸기 때문에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못 막아요. 점프가 워낙 높으니까 여기서 쏘면 손을 들어도 안 돼.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돌적인 돌파와 여자 선수로서는 한 손으로 던져서 슛을 쏘는 오버헤드
이 또 머리 위로 올라가서 쏘는 이 오버헤드 슛을 쏘는 지금 유일한 저희 WKBL의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맞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김한별 선수를 네. 제외하고 그러네요. 유일하죠. 네. 유이한. 그러니까 그렇죠? 김한별 선수 유이한. 함께 유이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유- 선수를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오버헤드 슛. 근데 약간 그 김한별 선수는 약간 슈폼이 이렇게 약간 누워서 약간 이렇게 위 이렇게 던지는 스타일이고 김정은 선수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오버헤드 이렇게 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날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아,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슛이 되게 좋아진 거지, 제가 어릴 때 저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슛이었어요. 3점 슛. 왜냐면 그때는 거의 다 이제 언니 슛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두 손으로 던지기에는 이게 잘 안 맞죠. 감도 너무 감이 없고, 예, 그래서 저는 투핸드로 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그렇게 어떻게 두 생각해요. 손을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아니 이렇게 같은데. 던지는 게 더 대단해. 그러니까 이거는 한 손으로만 컨트롤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어릴 때는 힘도 조금 부족했고 이 0점을 잡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느는 건 슛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0점이 잡히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젊었을 때 좀 슛이 더 좋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달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는 그냥 어머 나 슛 없어도 이거 뭐 내가 다 제끼면 되니까 워낙 이제 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슛이 더 좋았으면 이렇게 부상을 입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아예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슛이 어쨌든 좋아지면서 3점 슛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김정은 선수가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자유투만큼은 또 아, 네. 굉장히 네?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의 뭐 장난 아니거든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80%를 기록하는 해가 2해 정도 있었고 네. 나머지는 전부 거의 한 60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슛과 자유투의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있을까요? 그래서 확실히 심리인 것 같아요. 아 심리. 네. 심리인 것 같고, 그리고 위 감독님 항상 저한테 하던 말씀이 이게 좀 일률적으로 던져야 되는데, 저는 좀 뭐가 힘이 좀 체력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좀 그런 날은 제가 조금 다르게 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 좀 메이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되게 창피해요. 이게 농구 선수가 자유투는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약점이니까, 예, 좀 창피하더라고요. 자유투 쏠 때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대부분 그립을 이렇게 가로로 잡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이걸 맞춰 던지지 김정은 선수 세로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의도적인 건가요? 항상 그렇게 던지는 것 같던데. 이 게임할 때 막 이렇게 연습할 때는 안 그러는데 막 이렇게 열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바로 잡고 쏘면은 스냅이 더 잘 먹는 느낌이, 그 자꾸 기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이거를 이제 바꿔볼까 해서 그렇게 던지기 시작했는데, 더 잘 들어와?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에 와서 바꾸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아, 이렇게 하자 그냥 이게.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던지는 사람. 공이 이렇게 딱 하는데 세로줄로 갑자기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공을 저렇게 슛을 쏘시지 않아요? 희한하게 또 3점은 절대 안 그래요. 3점은 딱 그 맞춰서 던져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뭐- 루틴도 있잖아요. 슛 던지고 하프라인 하고. 맞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거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원래 그 아까 전에 좀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슛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매운맛으로 자유투가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었지만 2억 5천만 원에 소속팀과 재계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연봉 퀸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연봉 퀸에 오르게 됐고 2011, 2012 시즌에도 그 전해와 똑같이 득점왕에 오르면서 2연패를 하게 됩니다. 득점왕 2연패. 그 득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도가 텄을 것 같아요. 뭐팀 성적보다도 어쨌든 개인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수비보다는 공격을 좀 그죠, 많이 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좀, 지금은 이제 수비의 이런 중요성도 알고 우리은행에 와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기는 농구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공격에서 항상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득점 하나만큼은 저 그거는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엔 저는 그냥 항상 그 하나은행에 있었으면서 되게 제 스스로가 조금 나름 또 컴플렉스였던 게, 이기지 못해서 그게 되게 좀 이제 연차가 차면서 너무 걱정이 속상하더라고요. 됐겠다 좀. 예.
그리고 어디 대표팀을 가든 어딜 가든 그냥 나 뭐 이래봤자 뭐 꼴찌팀 에이스니까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있었었어. 네, 그래서 그 득점왕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해야 될 뭐 어차피 공을 제가 다 다루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도 있었어요. 하나은행은 어딜 가면 한 번도 상을 시상대에 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에는 항상 순위가 다 정해져서 이거라도 노려야겠다. 사실 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선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게 잘했지만 팀이 좀 성적을 많이 내지 네. 못했던 네. 부분이 좀 아쉬웠죠. 네. 네. 그래서 팀이 어떻게 보면 만년 하위권이었기 네. 때문에 좀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하나원큐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은행이죠. 네. 그 팀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2015-16 시즌이 끝난 뒤에 2016년 3월에 그 럭비 선수 정대익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시즌 중에 그렇게 또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결혼을 저희가 연애는 딱 2년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어떻게 만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빠가 주선자였어요. 친오빠? 친오빠? 아니요. 저희 남편이 주선자였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주선자였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주선을 했고 아니, 다른 그러니까 사람. 김지연 언니 알죠? 지연 언니랑 그때 럭비하는 선수들이랑 좀 맞아요, 친해가지고 맞아요. 또 오빠 저희 남편이랑 또 알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연 언니는 저희 오빠가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뭐 저희 오빠 이름이 대익이거든요. 야, 대익아, 우리 팀에 뭐 이런 선수가 있는데 좀 럭비하는 애들 중에 좀 괜찮은 애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 이렇게 돼서 언니가 이제 오빠한테 핸드폰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하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오빠는 이제 헤어진 지 한참 됐었고 그러다가 막 뭐 이렇게 막 남자 사진을 막 보내요. 어때요? 했더니 별론데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서로 뭔가 되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한번 저랑 한번 만나봐요. 이래서 이제 만난 거죠. 진짜요? 네, 네. 와, 대박이다. 용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었어. 네. 처음엔 사실 되게 호기심이 많았대. 저희 오빠는 이제 운동선수랑 연애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호기심이 이렇게 봤는데 서로 되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막. 그럴 것 같다. 네. 그래서 시즌 중에 네. 그러니까 시즌 중이 아니고 선수 생활 중에 바로 그냥 결혼을 벌써 하고 7년 차래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저 시집 되게 제일 늦게 갈 것 같은 친구 중에 하나가 저였는데 제일 빨리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너구리도 아직 너구리도 안 못했는데. 너구리 선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